뭐냐, 이걸 달아놓고 날 매일 감시한 거냐? 며느리는 얼어붙은 듯 고개를 떨구었다. 어머니 그건 혹시 무슨 일 생길까 봐서 안전 때문에. 안전? 안전이란 말은 핑계고 넌 날 지켜보려 했던 거지. 내 생활 하나하나를 훔쳐보면서 결국은 내 걸 노리려는 거지. 테이블 위 작은 카메라와 붉은 불빛이 깜빡이는 녹음기가 놓여 있었다.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리고 이야기는 그날의 진실을 향해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강북 오래된 아파트 단지. 남편을 떠나보낸 지 2달, 인옥의 집은 여전히 조용했다. 거실 한쪽엔 영정 사진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그 앞에 작은 국화꽃이 시들어가고 있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자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안이 들어섰다. 민수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 인옥은 짧게 고개만 끄덕였다. 혼자 살아도 괜찮다. 사람은 다 그렇게 산다. 지아는 주방으로 들어가 과일을 꺼냈다.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밥은 잘 챙겨 드시고요.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 어딘가엔 불안이 스쳤다. 인옥은 며느리를 곁눈질했다. 저 아이 요즘 들어 더 애쓴다. 왜일까? 그날 밤 아들 부부는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온 지아는 곧장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휴대폰을 켜자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쏟아져 있었다. 빚 갚을 생각 없습니까? 이자만 불어납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음성 메시지로 남아 있었다. 지아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친구 따라 시작한 주식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계좌에는 마이너스 숫자만 남아 있었다. 소파 위에 흩어진 독촉장과 카드 고지서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빨간 글씨로 인쇄된 연체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민수는 머리를 감싸쥔 채 웅얼거렸다. 이걸 어떻게 다 갚아? 내 월급으론 택도 없어. 지아는 테이블에 서류를 탁 던졌다.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과장 자리에서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이냐고. 승진도 못하고 월급은 제자리. 당신이 능력이 있었으면 내가 이런 빚에 손댔겠어? 민수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내가 일부러 이러고 사는 줄 알아? 회사에서 줄을 잘못 서서 그런 거잖아. 핑계 좀 그만 대. 지안이 소리를 질렀다. 친구들 다 투자해서 돈 벌었다길래 나도 시작한 거야. 내가 나 좋자고 이런 거 아니잖아. 나도 잘해보려고 그러거라고. 도와주는 시댁도 없고 나보고 어쩌라고. 망한 건 망한 거고 지금 중요한 건 갚아야 한다는 거야. 근데 당신은 매달 고작 쥐꼬리 월급 들고 와선 술만 퍼먹고 나는 질렸어. 민수는 가슴 깊은 곳이 무너지는 듯 했다. 그러나 지아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와 동시에 이상한 결심이 섞여 있었다. 여보, 지안이 낮게 말했다. 솔직히 말해. 우리 이렇게 살다가는 빚에 파묻혀 죽어. 민수는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어쩌라는 거야? 지아는 잠시 침묵하다가 의도적인 듯 목소리를 낮췄다. 어머니 집. 그거 있잖아. 민수는 눈을 번쩍 떴다. 엄마 집을 왜 얘기해? 그건 엄마 거잖아. 엄마 거긴 하지. 하지만 결국은 당신 거잖아. 지아는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다. 15억짜리 아파트. 게다가 연금도 매달 들어와. 그 집만 우리가 손에 넣으면 빚은 다 갚고도 남아. 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엄마가 알면. 엄마는 몰라. 우리가 어머님 모르게 팔아서 빚 갚자. 지아는 민수의 손을 잡으며 교묘하게 속삭였다. 당신이 무능하다고 내가 욕한 거 미안해. 근데 생각해봐. 우리 인생 바꿀 기회는 그 집밖에 없어. 민수는 손을 빼려다 멈췄다. 그녀의 말이 옳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머릿속에선 그 아파트 외관이 떠올랐다. 창문마다 불빛이 켜진 오래됐지만 값비싼 동네 아파트. 여보, 우리. 민수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며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방법은 하나뿐이야. 어머니 집 그 집만 우리 손에 들어온다면. 지아는 숨을 고르더니 낮게 속삭였다. 어머니 집만 있으면 다 해결돼. 민수의 손이 허공에서 떨렸다. 그건 너무. 그러나 지안의 눈빛은 단호했다. 우린 이미 벼랑 끝이야. 선택할 수 없어. 주말 오후 민수와 지아는 다시 인옥집을 찾았다.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엄마, 요즘 혼자 계시니까 위험하잖아요. 뉴스 보세요. 강도도 많고 사고도 많고 그래서 작은 카메라 하나 달아드리려고요. 인옥은 처음엔 눈살을 찌푸렸다. 내 집에 뭘 달겠다고? 나는 그런 거 싫다. 지안이 재빨리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CCTV랑 달라요. 그냥 안전용이에요. 저희 집에서도 쓰고 있는데 혹시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하시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 말에 인옥은 잠시 망설였다. 그래 뭐 내들이 그렇게 걱정한다니 달아두든지. 민수는 얼른 벽 모서리에 작은 렌즈를 고정했다. 빨간 불이 켜졌다 꺼지며 작동을 시작했다. 지아는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었다. 보이시죠? 이렇게 어머니 집이 바로 나와요. 안전하죠? 인옥은 화면을 흘낏 보고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속으로는 미묘한 웃음이 스쳤다. 안전이라 참 구차한 변명이지. 며칠 뒤 지아는 태블릿을 열어 화면을 바라봤다. 거실 구석에 앉은 인옥이 늘 하던 대로 아침을 차리는 모습이 보였다. 오전 7시 30분 식빵 한 조각, 블랙커피. 오전 9시 10분 국민연금 입금 문자 확인. 오후 1시 근처 시장 다녀옴. 오후 8시 드라마 시청. 지아는 수첩에 꼼꼼히 적었다. 패턴이 보이네. 언제 은행 가는지, 언제 집 비우는지. 민수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야 빈틈이 보여. 그 순간 화면 속 인옥이 카메라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마치 어딘가에 시선을 던지는 듯 오래 서 있었다. 지안의 손끝이 멈췄다. 혹시 어머니도 뭔가 눈치채신 거 아닐까? 민수는 고개를 저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렸다. 설마 그러겠어. 일요일 오후 아들 부부가 집에 왔지만 인옥은 경로당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비웠다. 아들 부부는 곧바로 태블릿으로 화면을 켜며 속삭였다. 지아는 곧장 민수를 바라봤다. 지금이야. 소액만 테스트처럼. 알았어. 서둘러. 민수는 손에 땀이 흥건히 맺혔다. 진짜 할 거야? 그래야 알 수 있잖아. 가능성 있는지 없는지. 그녀는 인옥방 책상 위에 있던 낡은 수첩을 열었다. 안쪽엔 은행 계좌 번호와 간단한 비밀번호 힌트가 적혀 있었다. 지아는 노트북을 켜고 로그인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비밀번호 입력은 순조로웠다. 몇 초 뒤 화면에 뜬 잔액 1억 3천. 이렇게 돈을 숨겨놓고 나한테 한 푼을 안 주다니.
민수는 숨을 삼켰다. 자 됐다. 20만 원 빠져나갔어. 아무 문제 없어. 민수는 식은땀을 닦으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 시간 인옥은 경로당에서 수업을 마치고 예상보다 일찍 귀가했다. 현관을 열고 들어온 그녀는 거실 공기가 평소와 다른 걸 느꼈다. 창문은 닫혀 있는데 묘하게 답답하고 습한 공기. 그리고 아들 부부의 얼굴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오늘은 수업이 일찍 끝났네. 밥은 먹었니? 근데 너희 왜 이렇게 땀에 젖은 얼굴들이냐? 지아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그냥요, 더워서요. 인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잠시 그들의 발밑으로 스쳤다. 거실 테이블 위 어딘가 정리되지 않은 흔적. 서랍 손잡이엔 미세하게 남은 손자국. 이상하다. 이 집에 들어와 산 세월이 몇 년인데 내 물건 냄새가 아닌 다른 기운이 감돈다. 저녁이 되자 또 다른 낌새가 있었다. 늘 정해진 시간에 오는 은행 출금 알림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다. 낯선 이체 완료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을 때 인옥의 가슴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나 뭔가 은행에서 나갈 게 있었겠지. 어머니, 오늘은 제가 국 끓였어요. 지안이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였다. 그러나 인옥의 눈길은 식탁 위 그릇보다 그녀의 손가락에 머물렀다. 낯선 크림향, 평소엔 쓰지 않던 진한 매니큐어. 뭔가 숨기고 있구나. 부엌길로 가려는 게 아니야. 밤 모두가 잠든 뒤 인옥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눈을 감았다. 낡은 아파트의 고요 속에 벽 어딘가에서 작게 깜빡이는 불빛이 스쳤다. 그제야 인옥은 천천히 속삭였다. 내 집인데 왜 누가 날 감시하는 기분이 드는 거지? 며칠째 인옥은 자신의 일상이 묘하게 낯설게 느껴졌다. 늘 하던 대로 아침 7시 반이면 토스트와 블랙커피를 먹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 들어 은행 입출금 알림이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내가 헷갈리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 건드린 걸까? 그날 오후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왔을 때도 어딘가 이상했다. 신발장 문이 평소보다 미세하게 벌어져 있었고 부엌 싱크대 옆 수건에 접힌 모양도 달랐다. 아무도 집에 없었는데 손이 닿은 흔적이 있었다. 저녁에 아들 부부가 찾아왔다. 민수는 괜히 눈치를 보며 말했다. 엄마, 요즘 혼자 계시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돈이나 중요한 서류는 잘 챙기셔야 돼. 그 말이 오히려 인옥의 의심을 깊게 만들었다. 왜 뜬금없이 돈 얘기를 꺼내는 거지? 지아는 태연하게 웃으며 반찬을 꺼냈다. 어머니,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요즘 어머니 건강도 걱정되고. 그러나 인옥의 눈은 그녀의 손끝에 머물렀다. 며칠 전 본 그 매니큐어, 오늘은 더 짙어져 있었다. 요즘 부쩍 친절하네. 하지만 저 웃음 억지다. 밤이 되자 인옥은 불 꺼진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주변은 고요했지만 어딘가에서 미세하게 깜빡이는 불빛이 보였다. 벽 모서리, 액자 위, 전등 근처. 눈을 가늘게 뜨자 작은 렌즈가 빛을 반사하는 듯 보였다. 이 집에서 내가 손님이 된 기분이 드네. 그래, 보고 있으면 보라고 해라. 하지만 내가 그냥 당할 줄은 알지 말아라. 첫 시도는 성공했다. 하지만 감시와 침입은 이미 들켜 있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눈빛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깊고 무거웠다. 지안의 수첩은 점점 빼곡해졌다. 국민연금 매월 25일 입금, 관리비 매월 5일 자동이체, 전기수도요금 15일 은행 창구 납부, 경로당 강자 화목 오전 10시에서 정오. 지아는 적어 내려가며 말했다. 이제 어머니가 언제 집에 없는지, 언제 돈이 오고 나가는지 다 알아. 패턴만 알면 움직이는 건 시간 문제야. 민수는 불안하게 고개를 저었다. 지아나 엄마 집은 엄마 거야. 우리 집이 아니잖아. 여보, 지금 우리 상황 좀 봐. 당신 월급으로 빚 이자 감당할 수 있어? 우린 살아야 해. 나랑 할인이 위해서라도. 민수는 말문이 막혔다. 할인의 이름이 나오자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밤, 좁은 아파트 방 안. 민수는 책상 위에 놓인 독촉장을 바라보다가 결국 소주병을 열었다. 잔에 술을 따르며 혼잣말을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잖아. 내 월급으론 빚 이자도 못 막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카드 대금 연체 안내라는 문구가 화면에 떠올랐다. 그 순간 민수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며 신음했다. 아버지, 왜 나만 두고 가셨어요? 엄마는 엄마대로 독하고 아내는 나를 원망하고 나는 대체 뭘 할 수 있죠? 그때 지안이 방으로 들어왔다. 손에는 계산기를 들고 있었다. 여보, 정신 좀 차려. 탁자 위에 계산기를 내려놓으며 날카롭게 말했다. 우리가 매달 갚아야 할 이자만 100만 원이 넘어. 당신 월급으론 생활비도 안 되잖아. 민수는 술잔을 들며 중얼거렸다. 내가 능력이 없는 거 알아. 근데 그렇다고. 지안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서 손 놓고 있을 거야? 어머니 집이 있잖아. 15억 아파트, 국민연금 우리 앞에 답이 있는데 왜 외면해? 민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건 엄마 거야. 내가 욕심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지아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여보, 생각해봐. 결국은 당신 거야. 엄마가 평생 그 집을 지키다 돌아가시면 상속은 당신이 받잖아. 난 그걸 조금만 앞당기자는 거야. 민수의 손이 떨렸다. 그 말이 옳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가슴 한쪽은 도둑질이라는 죄책감이 짓눌렀다. 몇 번을 집을 팔았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엄마는 들은 척도 안 했다. 엄마의 고집을 꺾을 수 없으니 몰래 팔 수밖에. 지아는 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당신은 못난 남편이 아니야. 단지 기회를 못 잡았을 뿐이야. 이번이 기회야, 여보. 우리 인생 바꿀 수 있어. 어머니 고집은 못 꺾으니까 어쩔 수 없어. 민수는 술잔을 내려놓았다. 눈빛이 흔들리며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돌아가시면 어차피 놔줄 텐데. 조금 먼저 받는다 생각해야지. 지안의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다. 잘했어. 이제 진짜 시작이야. 방 안 공기는 무겁고 서늘했다. 민수의 흔들린 눈빛은 여전히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그 두려움 너머에 탐욕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다.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저녁, 인옥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엔 작은 수첩과 오래된 볼펜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생각에 잠겼다. 며칠째 집안 공기가 뒤틀린다. 서랍이 미묘하게 어긋나 있고 은행 알림 시각도 달라졌다. 아들 부부의 눈빛엔 죄책감이 스치고
인옥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확실히 뭔가 꾸미고 있어. 그녀는 곧장 휴대폰을 들었다. 다이얼을 누르며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다. 거실 모서리에 달린 작은 렌즈. 그 시선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인옥은 이미 알고 있었다. 네, 부동산이죠? 이번 달 안에라도 집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계약서 초안은 준비해 두세요. 네, 15억이든 뭐든 빨리 처리해야죠.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다. 옆집까지 들릴 듯 선명한 말투. 통화를 마치고 인옥은 생각했다. 들었겠지. 곧 움직이겠지. 그 시각 아들 부부집에서는 태블릿 화면 앞에서 지아는 귀를 쫑긋 세웠다. 화면 속 인옥이 분명히 말했다. 이번 달 안에 집을 정리한다고. 지안의 눈빛이 번쩍였다. 들었어? 여보, 어머니 집 매각하려는 거야. 민수는 술이 덜 깬 얼굴로 중얼거렸다. 설마 그럼 우린 어떻게 해? 지아는 단호하게 속삭였다. 계약서 초안만 확보하면 어머니를 막을 수 있어. 그럼 이 집 절대 팔리지 않아. 민수는 얼굴이 굳어졌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일었지만 지안의 목소리는 그 기운을 지워버렸다. 어머님이 무슨 생각이야? 갑자기 집을 왜 파신다는 거야? 바람이라도 났나? 왜 이런 중대사에 우리한테 아무런 말도 없는 거야? 자기 재산 뺏기라도 한 것처럼 불같이 화를 냈다. 인옥이 집 거실 불빛 아래 그녀는 창밖 빗줄기를 바라보며 인옥은 잔잔히 웃었다. 역시 덥석 물었구나. 인옥의 집 거실은 불이 꺼져 있었다. 화면 속에는 고요히 놓인 소파와 책상 그리고 서랍. 지아는 태블릿을 끄자마자 민수를 향해 말했다. 오늘이야. 어머니, 경로당 모임 갔다 늦게 들어오셔. 민수는 망설였다. 지아나 이거 진짜 괜찮을까? 여보, 초안만 확인하는 거야. 그 계약서만 잡으면 어머니가 우리를 막을 수 없어. 두 사람은 몰래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다. 삑. 잠금이 풀리자 그들의 심장은 동시에 요동쳤다. 지아는 곧장 서랍으로 향했다. 민수는 현관 앞에서 서성였다. 빨리만 해, 제발. 서랍 안에는 흰 봉투가 놓여 있었다. 굵은 글씨로 계약 초안이라 적혀 있었다. 지아는 숨을 고르고 봉투를 열었다. 그 순간 찰칵 형광등이 번쩍 켜졌다. 실망, 배신감,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지만 그 모든 감정이 단단한 껍질 속으로 가라앉았다. 울면 지는 거다. 흔들리면 아들 부부한테 다 빼앗긴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인옥은 일부러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바닥에 울려 퍼지는 발소리가 자신의 분노를 대신해 주는 것 같았다. 찾던 게 그거냐?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불길이 활활 타올랐다. 내가 그동안 너희한테 어떻게 했는데 결국 날 도둑 보듯 대하는구나. 아들아, 내 눈엔 이제 내가 엄마가 아니라 걸림돌로 보이겠지. 그러나 인옥은 끝내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심장은 부서지는 듯 했지만 입술 끝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이제는 내가 너희보다 한 수 위라는 걸 보여줄 차례야. 곧바로 아들 부부가 설치한 카메라는 모두 꺼내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렸다. 하늘도 땅도 다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 일이 있은 몇 달 후
아들 가진 죄지. 그래도 피부치인데. 인옥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민수야, 다 잊자. 용서할 수 없지만 부모 자식 사이인데 어쩌겠니? 요즘 몸이 안 좋아서 혹시 내가 집에 와서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민수는 순간 망설였다. 그러나 옆에서 지안이 눈빛으로 가지 말라고 신호를 보냈다. 결국 그는 변명했다.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나중에 갈게요. 전화를 끄는 인옥은 창밖 어둠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 이미 아들도 내 편이 아니었어. 좋아, 그렇다면 나도 내 길을 간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인감 도장과 매매 계약서 초안이 올려져 있었다. 그녀는 펜을 들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 인생, 내 손으로 끝까지 지켜야지. 따뜻한 봄 햇살이 비치는 오전, 인옥은 단정하게 머리를 말리고 옷매무새를 고쳤다. 손에 든 가방 속엔 인감 도장과 신분증, 그리고 오래 고민 끝에 작성한 서류가 들어 있었다. 부동산 사무실. 담당 직원이 계약서를 내밀며 확인을 부탁했다. 정말 이 아파트를 매각하시겠습니까? 요즘 시세로도 금방 팔릴 겁니다. 인옥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더는 이 집에 묶여 살고 싶지 않아요. 제 남은 날은 제 뜻대로 살 겁니다. 펜촉이 종이를 스쳤다. 매매 계약서라는 굵은 글자가 눈앞에 또렷이 박혔다. 그 순간 인옥의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다. 이제는 누구의 것도 아닌 오롯이 내 선택이구나. 며칠 뒤 민수와 지아는 소식을 전해 듣고 눈이 뒤집혔다. 엄마가 집을 팔았다고.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벽을 주먹으로 쳤다. 지아는 얼굴이 새파래지며 절규했다. 그럼 우린 뭐가 되는데? 그 집만 있으면 빚도 갚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는데. 인옥은 전화기 너머에서 차분히 말했다. 그건 내 욕심이지. 나는 이제 자유를 택했어. 내 아버지랑 고생하며 지켜온 집, 결국은 내가 정리한다. 지아는 울먹이며 소리쳤다. 어머니, 너무해요. 가족을 이렇게 배신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인옥은 냉정하게 받아쳤다. 배신? 내가 날 감시하면서 내 집을 노렸을 때 그 순간 이미 가족은 무너졌지. 짧은 침묵 뒤 인옥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이삿짐 차가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며칠 후 인옥은 새 보금자리에 들어섰다. 도심 외곽의 고급 실버타운. 넓은 정원에 푸른 잔디가 펼쳐져 있었고 로비에는 카페와 작은 도서관이 자리에 있었다. 직원이 웃으며 안내했다. 여기서는 운동, 취미, 여행 프로그램까지 다 즐기실 수 있어요. 의료시설도 상시 대기 중입니다. 인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진짜 내 집에 온 것 같네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호수 위에는 햇살이 반짝였다. 그 빛이 그녀의 눈가를 비추자 오랫동안 굳어있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 시각 민수와 지아는 좁은 전세방에 앉아 있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카드 독촉 전화가 울려댔다. 민수는 머리를 감싸쥐었고 지아는 벽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모든 게 다 끝났어. 그들의 한숨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실버타운의 저녁. 인옥은 카페 창가에 앉아 커피잔을 들며 속삭였다. 남은 날
이제는 내 인생만 살 거야. 도시 불빛이 반짝이고 창가 유리에 그녀의 모습이 고요히 비쳤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인옥의 얼굴이었다.